시대 건강의성. 자, 무더운 여름 내 빠졌던 기력도 회복하고 면역력을 팍 올려주는 가장 좋은 보약이 제철 음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분은 제철 음식 뭐 좋아하세요? 가을에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바다 친구들 중에서 새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새우 좋아. 저는 이렇게 대야. 촬영 다니면서 산지를 많이 다니니까 산지에서 키로로 이렇게 택배로 주문해서 먹거든요. 탱글탱글한 생새우를 이렇게 네. 달콤하게 이렇게 먹고 머리는 튀김으로 해서 탁 먹으면 완전 코스 요리. 어허. 먹고 싶은가 본데? 아니, 우리 소연 씨. 아니, 어떻게 맛의 표현을 그렇게 잘해요? 지금 너무 바로 먹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 하시네. 대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또 가을 하면은 전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전어 저도 가을 되면 꼭 먹는데 이게 뭔가 고소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막 나는 게 맞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니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올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고 자, 싶다. 여러분의 하나 제철 음식 드셔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치의분들 나오셨죠? 네, 그렇죠. 네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주치의분들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원한 주말 아침입니다. 허리 스트레칭으로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최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치과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더 탄탄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윤동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 환절기를 앞두고 감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 코, 목 건강을 책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동조입니다. 네, 우리 가족 평생 건강 주치 가정의학과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또 주치의 오윤방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 건강 FM 만나보시죠. 매일 한 걸음 건강에 가까워지는 시간, 여기는 건강 FM입니다. 다들 이렇게 갑갑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기분 한 번씩 느껴본 적 있으시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화가 나게 했는지 오늘도 사연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올해 10월달 달력 보고 절망스러워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들 황금 연휴라고 기대하고 있던데 연휴 기간이며 가족들 삼시세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시댁에는 며칠이나 있어야 되는지 머리가 다 아픕니다. 제가 시댁 가면요, 제 딴은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음식 간이 와 이렇노? 나물은 짜고 국은 싱겁고 그리고 갈비찜은 왜 이렇게 해서 깼노? 이걸 누구 코에 붙이노? 아니 저도 친정 가면 참 귀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화딱지가 나고요. 손도 까딱 안 하고 누워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저 남편 보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지금도 속이 너무 답답하고 가끔은 눈물도 나고요. 입맛까지 없는데 저 무슨 큰 병 걸린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병이라는 것 같은데 명절 때 되면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 화병도 진짜 병이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인에만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1995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과 질환 통계 분류라는 거에 이제 화병을 집어넣었는데 그 화병을 우리나라 말 그대로 화병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 화병을 넣으면서 분노를 과하게 누를 때 생기는 분노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한 4% 정도가 화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영어에 뭐 불고기, 태권도, 김치 이런 거 올라갔을 때는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화병까지 영어로 등록돼 있다니까 또 놀랍네요. 이 화병의 구체적인 증상이 있어요? 네, 그 화병은 처음에는 정신적인 증상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짜증을 낸다든지 예민해지고 그리고 화를 잘 못 참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증상 이후에 이제 신체적 증상은 얼굴이 화끈화끈해진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 식으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렇게 남성분들이 가정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명절 스트레스는 며느리한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또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럴 때 또 여성분들의 화병이 더 자주 발생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병으로 진료받은 99만 3천 명 중에서 여성이 65만 명으로 남성보다 2배가 높았는데요. 그중에서 50대 여성 환자분들은 14만 명으로 전체 화병 환자 7명 중에 1명꼴로 되게 높았습니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3월과 10월 이후에 가장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만 화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즘 MZ 친구들한테도 화병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더라고요. 잔소리 메뉴판 이런 거 있대잖아요. 결혼 언제 할 거니? 5만 원입니다. 취직 안 하니? 10만 원입니다. 아니 MZ 친구들한테 진짜 화병이 많이 나타난대요? 이게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년 여성분들 그 대부분 시댁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등등으로 중년 여성분들이 화병을 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학생들은 입시 문제, 입시가 끝나고 나면 또 취업 문제, 취업이 끝나고 나면 또 돈 벌어야 되고 돈 벌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MZ들이 받는 그런 화병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척들이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잔소리 용돈 얼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화병도 병이라면 화병에 잘 걸리는 사람,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화를 참고 사는 시간이 많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서 이제 화병이 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직업군,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은 대신에 그 화를 제대로 푸는 방법을 몰라서 화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매사에 예민한 사람들 역시 화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모님은요, 막 화가 막 나서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는데요. 그러면 화가 싹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의 지난 2020년 스트레스가 발열로 이어지게 하는 뇌 회로 구조를 밝힌 연구가 게재되었는데요. 이 실험으로 감염과 스트레스가 발열로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기, 독감 등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은 당연히 해열제나 두통약 등으로 케어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열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화병과 두통은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화병을 우리가 예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일에 좀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화가 난다면은 뭐 한숨을 크게 쉰다든지 아니면은 뭐 취미생활 아니면 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화를 가라앉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과 나와 다름을 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이런 화가 좀 덜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방법들이 다 해봤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화병도 병입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큰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꼭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FM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둘이서 평생을 할 거야 그 감정쯤 아무도 모르게
순간에 표가 날 거야 Baby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근육의 밑에를 난 약속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동산을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지켜요 매일 근육을 무서워 난 나일까 근육을 좀 진짜로 언제나 너와 내가 생활할 때면 그 순간에 표가 날 거야 Baby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근육의 밑에를 난 약속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한번 얘기해줘 너랑 가버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지켜요 매일 근육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 잡는 시간 닥터 썰전 배동성입니다. 자, 함께 뜨거운 논쟁을 펼칠 닥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허리 정형외과 최대정입니다. 우리 최 원장님은 아이들이 한참 손이 갈 나이에 그래도 육아는 많이 도와주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공의 때 결혼을 해서 그 4년을 전공의 생활을 병원에서 살고 네. 그러고 첫 직장을 또 6년을 또 전공의처럼 살고 하다 보니까 큰애 키울 때는 한 번도 못 봐줬습니다. 아하. 그래서 큰애는 거의 집사람하고 네. 할머니가 다 키웠습니다. 외할머니가.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황혼 육아 절대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며느리나 딸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손주들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뭐 그까짓 거 힘든 농사도 했는데 우리 손주 봐주는 거 괜찮다. 이런 주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할아버지들은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할아버지들만. 네, 손주 딱 손 잡고 밖에 나가서 네. 카드 하나 딱 사물리고 핸드폰 딱 보여주고 바람 쐬고 들어오면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다 할머니 일이니까 네. 할머니한테 밭에 갈 거유, 애 볼 거유 물어보면 네. 밭에 간다고 하죠. 근데 우리 손주들 보면 정말 귀엽고 눈에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운데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뭐가 힘들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를 보는 게 그냥 아이를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일어나면 씻겨야죠, 옷 갈아입혀야죠, 먹여야죠, 또 잠시 또 놀아줘야죠. 네. 그리고 낮잠 잘만 하면 이제 점심 준비 다시 반찬 해야죠, 밥 해야죠. 이게 아침, 점심, 저녁 3번이 반복이 되니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군요. 네, 네. 무릎하고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을 때 운동이다 생각하고 코 운동 딱 코에 힘 주고 딱 들 때마다 내가 엮이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어머님들 아파서 오시면은 저도 아이 운동하셔야죠. 운동을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하면 운동하면 거기가 아픈데 또 그러세요. 운동하면 한 자리가 아프고 네. 운동 안 하면 안 한 자리가 아프고 어머님들은 허리도 안 좋고 근육도 빠져 계시고 골다공증도 하니까 다 모든 데가 아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짐이 돼 운동이 안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아이들 봐주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료를 보고 있다가 어머님이 아이고 어제 아기 보다가 밑으로 이렇게 숙여서 아기 봐주는데 허리가 똑했어 해서 사진을 딱 찍어보면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되신 분도 실제로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 안고 계단 내려가다가 무릎이 뚝했어 하고 아침에 쩔뚝쩔뚝 오시는데 관절을 보면은 무릎 연골이 뒤축이 딱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 손주들 봐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디스크 질환이 있거나 네. 특히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수그려지는 자세가 되면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탁할 때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아, 그 거절하라는 거는 아니고 네네. 이게 풀타임이니까 네네. 풀타임 교육비를 세게 받으셔야 돼요. 교육비를 딱 받으셔서 네. 무릎 아대도 하나 사서 딱 차고 허리띠도 하나 딱 차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바닥에서 놀 때는 소파도 좋은 거 하나 사서 딱 옆에 두고 거기 네. 앉으시고 네. 그다음에 밖에 나갈 때는 아예 안고 다니지 마세요. 업고 다니지 마세요. 그 유모차 네. 좋은 거 있거든요. 유모차 딱 이렇게 밀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조금 남으면 그 남는 시간에 에어로빅 가시고 필라테스 가시고 헬스장 가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아이들 맡길 자신 있으면 풀타임 봐줄 수 있는 비용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손주들 잠깐 볼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시집 장가 가서 또 거기에 중손주 볼 때까지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손주 잠깐 보고 여러분의 허리 건강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닥터 설전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요. 근육 통장에 저축하라. 근감소증 예방법. 최은정 원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원장님, 이 가정의학과 하면요,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까지 그냥 온 가족이 한 병원을 다 찾게 되거든요. 뭐 한번 다 같이 그냥 뭐 나들이 간다라고 좀 생각하면 좀 병원이 덜 무섭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희病원에는 실제로 이제 4대가 정말 같이 진료를 받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와, 네.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에서 수련 전공의를 보면 저희는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 과들 중에 이제 저희는 거의 치과 빼고는 다 네. 한 달에서 넉 달 정도를 수련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멀티네요. 네,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외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통한 숙련은 안 했을 뿐 이제 주요 과목들의 주요한 질병들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남녀노소 이제 가리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의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발 방지까지 같이 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오.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정의학과.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좀 커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온 가족이 한 병원에 다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이 보면 알아. 아유 키 많이 오. 컸네. 어우 취업했다면서 이렇게 다 하셔요. 취업까지. 네. 이 정도 되면 진짜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그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병력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우리 가족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 주치의 제도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만 대만이나 이런 데는 주치의 제도가 이제 되게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증상을 얘기하면 아 이런 과로 이제 보내드리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나라는 사실 이제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이미 진단하여서 이제 특정 과의 세부 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 이제 맞으면 다행인데 이제 틀리면 좀 편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이제 저희는
저희는 가정의학과에 오시면 이제 증상이 이러하면 요러요러한 질병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야 돼서 요 병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저 최은정 원장님을 뒷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노인 주치 과정도 수료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어른들은 정말 갈수록 나이 들수록 주치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00세 시대이고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노인 주치의를 이제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병을 진단받는 게 많아지고 그렇죠. 그럼 먹는 약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약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에게 맞는 약의 맞춤 디자인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노인 주치의가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면 웬만하면 이제 하루 한 번 그리고 최대한 이제 적은 알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루 뭐 3번 먹는 약이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하루 한 번 먹는 약이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2개에서 4가지 성분이 한 알에 들어있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알, 6알 먹는 것보다는 2-3알 먹는 게 편하시니까 이렇게 복용이 편하시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근감소증. 근감소증이라는 건 근육이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질병으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근육의 어떤 부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인식한 거는 1998년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질병까지 인정받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WHO에서 질병으로 진단한 것은 2016년 정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된 것은 2021년부터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4년밖에 안 됐네. 네. 그러니까 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년에는 연금보험보다 근육통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당연히 힘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또 병으로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오늘 하루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의 기능까지 이제 떨어지면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근력 운동으로 별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팔다리 얇아지고 엉덩이 납작해지고 배는 나오니까 이제 점점 ET 체형이 되어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젠젠걸음을 걷게 되고요. 어르신들이 젠젠걸음을 걷다 보면 이제 잘 낮은 턱에도 넘어지시고 그렇죠. 한 번 잘못 넘어졌는데 또 어디가 부러지거나 하면 아이고. 딱 한 달 누워 계시면 그 없던 근육이 그마저도 다 갑자기 빠져버리고. 사라져서 정말 근육이 종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감소증이 그냥 단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네. 내 남은 여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단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네요, 보니까. 네. 네. 그럼 근육 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네, 근육을? 1kg에 한 네. 1kg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1,000만 요즘 원이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 있어봐. 여기에 1,000만 원, 2,000, 3, 야, 꽤 비싸네 내 몸이.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근육으로 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비쌀지 몰랐어요. 네. 와, 이거 돈 벌어야 되겠는데? 네. 그 비싼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감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고고당이랑 근감소증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니 근데 네. 그 선생님 가정의학과고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하신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어떻게 근육이 이렇게 조금 없는 게 아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무서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이렇게 동급이라고 확신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 못 믿어요? 저희가 우리 주치의인데? 저희 건강한시 MC로서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예.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랑 이 근감소증도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이제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가 하나가 진단이 됐으면 내 남은 여생 동안에 나머지 결국 2가지가 쫓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경우에는 남들에 비해서 병이 올 확률이 높고 엄마 아빠가 다 가지고 계시면 엄마 아빠보다 더 빠른 나이에 진단되어서 더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 체중이고 적정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력이 나빠가지고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식사 정도를 관리하는 거는 그 한순간이니까 이거를 예방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체 근력이 탄탄해지고 엉덩이가 빵빵해지면 이제 몇 달이라도 아니면 몇 년이라도 약을 먹을 이제 시기를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젊고 체격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감소증을 걱정 안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그냥 겉보기랑 판단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체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근육이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는 부족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슬림해 보이지만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는 충분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성분 검사를 꼭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악력을 검사한다든지 보행 속도를 검사한다든지 그런 걸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쉬는 시간에 의사 선생님들 다 제가 악력기 가져온 걸로 검사해 보셨는데 네. 누가 1등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등치로 봐서는 우리 최 원장님하고 또 철인 3종을 하셨던 우리 윤동길 원장님하고 원장님. 거의 두 분이 박빙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네네. 박성호 원장님 1등 하셨거든요. 그래요? 제일 없어 보이는데? 진짜 보기랑 이야. 달라요. 진짜. 야, 내실이 세구나. 역시 젊은 피. 이게 아무래도 평소에 네네. 이제 계속 이제 네. 치아를. 치아를 뽑아야 아. 하니까 그쵸, 악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특히 사랑니, 어금니 빼려면 맞습니다. 힘이 줘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겉보기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요거 하면 꽤 나오거든요. 오. 저보다 여기서 낮게 나오신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오! 누구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근수저를 나누게 아니, 자, 되네요. 그러면 우리 저 의사 선생님 해보셨다니까 네. 우리 MC도 또 한번 해봅시다. 혹시 좋아요. 악력기 한번 가져오셨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한번 나 해보겠습니다. 네네. 건강해서 네. MC, 네. 건강해서 하나, 불주먹 둘, 갑니다. 셋, 빵. 좋아, 좋아. 그만. 한 방에. 자, 이제 그만해. 알았어. 어디까지 갔어요? 34.1. 오, 셌어. 나도 오. 저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목소리가 더 큰데? 오, 그래도 셌어. 많이 나왔어. 32.4. 오, 센데. 오, 많이 나왔어. 은근히 세네. 하나, 둘, 셋. 오! 뭐야? 우와! 51.4. 우와. 우리 박 원장님 제가 졌나요? 이겼나요? 비슷했나요? 동급이신 것 아, 같아요. 동급. 네. 와. 아직은 젊은 피. 근데 궁금한 게 악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연령이랑 성별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 다른데요. 네.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여자는 18 이상이 나와야 되고 남자는 26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럼 넘쳐나는 거네요. 우리 뭐 힘이 넘치네요. 야, 다행이다. 네, 그러면 근감소증을 검사하실 때 악력이랑 보행 속도를 같이 검사하신다 했는데 보행 속도는 어떻게 검사하시나요? 네, 그 악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힘의 세기를 그냥 확인하는 건데요. 보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를 내가 몇 초 만에 걷느냐 요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1m/s 제 보폭이 한 1m 정도 되는데 요게 1초 그리고 이걸 km/h로 이제 고치면 3.6이 되는데 보통 우리 러닝머신 하면 km/h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성인들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슬슬 걷기 시작할 때 이제 4, 5 이렇게 시작하시니까 그렇죠. 3.6이면은 이제 건강한 성인이 굉장히 천천히 걷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 이렇게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줄여서 국건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5천만 인구를 이제 만 가구를 뽑아서 표본 집단을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2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에도 이제 악력 검사가 이제 포함이 되고 검사한 환자들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여자는 이제 한 9%, 남자는 6% 정도가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행 검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이제 한 1.5배는 이제 많을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보다 보니까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유병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근감소증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고위험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감소증은 근육이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능도 떨어졌을 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대에는 기능 저하까지 오기는 어렵지만 이제 워낙 요즘은 이제 마르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 몸무게에 비해서 근육이 모자라다면 내가 60대 이상이 되었을 때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 내 몸무게의 3분의 1 이상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이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TV 보고 뭐 쫓아내려고 살을 너무 많이 빼는데 그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성장이 중요한 10대 때부터 이렇게 아이돌들의 몸매를 갈망하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마른 체형의 10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뼈말라 체형들은 수명도 짧은 편인데요. 아유, 우리가 그래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요게 1kg고요. 지방은 요만큼이 1kg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피는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몸무게라도 사실 똑같은 60kg라도 정말 건강한 이제 60kg일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60kg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몸무게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다. 그 몸무게 안에 근육량은 얼마고 지방은 얼마며 지방은 피하지방인지 내장지방인지도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 안에 구성에 좀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근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몸이 불편했어. 허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되고 중심이 잘 안 잡혀 몸에. 그렇게 이제 병원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더라고. 허리골절로 한 달간 입원한 정경명 씨. 치료를 받는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근감소증이 발생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근감소증도 엄연한 질환인데요. 근육량이 감소해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환자분 이제 실제적으로 근감소증이 있으셔서 좀 걸으실 때 특히 계단 올라가거나 할 때 좀 느려지시는 증상이 있었었는데 한번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나서 입원을 한 달 정도 하셨고 그러고 나서는 근육 감소가 더 심해지셔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검사했을 때는 이제 근육이 너무 없고 기능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수액 치료나 근육 강화 치료나 등등을 이제 유지하면서 근육이 이제 조금 늘었고요. 환자분들 이제 특정 원래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있는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게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이제 얇아지는 게 노화 현상이라서 이제 배 쪽에 이제 지방이 너무 많거나 하면 또 활동이나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지방은 감소시키고 엉덩이나 허벅지 이제 복부 근육은 강화시킬 수 있는 EMS 같은 치료들을 병행하고 식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백질 더 먹을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하고 수액이나 이제 근육 주사로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복부의 지방을 줄여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력 운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이 기계를 활용하면 근력을 늘릴 수 있고 실제로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육은 늘었고 지방은 줄었어요. 21kg에서 18.6kg로. 그러니까는 고단세에 몸무게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근육은 늘고 지방은 줄었으니까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정경명 씨의 근육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주 1회 치료를 받았는데요.
체성분의 균형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료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넉 달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혼자 이제 외출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이제 지팡이를 짚지만 이제 그 볼일을 본다든지 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 또 넘어지면 또 큰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교육을 해가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걷는 게 제일 부러워. 그놈 뛰는 거 보면 제일 부럽지. 그 전에 여행 갈 때는 막 힘들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병원 가면 다들 운동하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웨이트 같은 걸 하나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환자 이제 각각 개개인의 관절 상태랑 이제 근육량에 따라서 제가 운동 처방을 좀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나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말고는 정말 하나도 안 한다 하면 정말 뭐라도 내가 재밌는 운동 하나 시작해서 좀 이제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주 1회, 2회 점점 늘려가면서 좋아하는 운동을 좀 시작하시고 내가 주 2, 3회 이상 좀 그래도 운동을 좀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싫어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운동 시작하시라고 하면 그냥 털레 그냥 걷는 거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기는 한데 젊었을 때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운동 하나도 안 하시다가 60대 돼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진단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걷기를 시작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은 역기나 아령을 들어야 될 것만 같지만 사실 그런 운동들은 이제 좀 다치기가 쉽고요. 버티는 운동이 이제 근력 운동인데 플랭크, 버티는 스쿼트, 운동.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내 몸무게 버티는 운동이 제일 이제 좋고 다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이제 효과가 제일 좋은 건 플랭크 스쿼트인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틈틈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3분 동안 이렇게 벽에 대고 기마 자세로 이제 3분 동안 양치해 보세요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처음에 하시면 1분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저는 엉덩이 평상시에요. 이거를요? 진짜요? 양치하면서 계속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거울 보면서 하고 있거든. 역시 평상시에. 근수저. 오.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스쿼트 하면 되는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기마 자세로 양치한다든지. 그 자세로 버티기. 네, 계속 이제 조금 꾀를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 이제 운전할 때 백밀러를 좀 높게 두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부정하게 운전하면 이 백밀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다. 꼿꼿하게 배에 힘주고 꼿꼿하게 운전하려고 항상 이제 백밀러를 조금 높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틈틈이 계속 어쨌든 버티고 힘주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운전을 하시네. 네, 딱 올려놓고. 보통 어르신들 보면 나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고기는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시고 또 혼자 있으면 아유 뭐 요리를 해 그냥 김치에다 나물 반찬 먹으면 물에 되지 말아먹고. 하시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몸무게 킬로그램당 몇 그램의 단백질을 먹어라 이러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자기 주먹이 자기 이제 체격에 좀 맞게 네. 좀 사이즈가 다들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 한 주먹 손 정도의 단백질은 한 끼 식사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감소증이신 꽤 많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네. 이러시고 네. 비만이신 분들은 아니 고기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것만 먹고 나오냐고 너무 작다고 하시거든요. 백밥도 달라네. 1인분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 주먹 한 크기 정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이제 3끼 먹어야 될 총 칼로리를 계산해서 이제 한 5끼 나눠서 자주 틈틈이 드시고 식간에는 단백질 음료까지 드시고 운동 전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드시고 그래서 네. 계속 그렇게 좀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 최은정 원장님께서는 어떤 훈련과 뭐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주 2회 정도는 제가 싫어하는 운동을
하고요. 네. 병원 앞에 이제 피트니스에 점심시간에 가서 1시간이라도 좀 운동을 하고 주 1회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아하는 운동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골프. 많이 되죠. 자, 오늘 가정의학과 선생님으로서 또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진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근감소증을 진단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시작하면 사실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다름이 없긴 한데요. 이제 재테크할 때 종잣돈이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대에 시작하면 1억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50대에 5천, 네. 60대에 2,500. 그래서 계속 하프야. 줄어들어. 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재테크, 건강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 근육 부자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가족 4대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정의학과 우리 최은정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국내산 숯불 민물장어 전문점 장덕장어에서 식사권을, 동화 속 힐링카페 올드머그에서 상품권을,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짐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